4주 후에 뵙겠습니다 라는 안녕하세요. 솔솔TV 여러분, 또다시 찾아온 조선파 부부의 세계 정명섭 작가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때는 이혼을 어떻게 했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선시대 이혼이라니, 보통 조선시대에는 이혼이 불가능할 거라고 다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되면 사실 여성 기준으로 이혼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선 전기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게 되면 뜻밖의 많은 이혼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건데, 성인 두 사람이 따로따로 살다가 같이 지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오랫동안 만남을 가져왔던 연인들이 결혼을 하고 잘 지내는 것 같다가 갑자기 이혼한다는 사례들이 늘어났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알려주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단지 기록에 남아있느냐, 이혼을 했을 때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땠느냐의 그 차이 정도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이혼을 했느냐? 일단 사대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혼을 하려면 이혼 법정에 서서 법관이 이혼을 해야 된다, 이혼을 허가한다라는 식의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유명한 TV에서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라는 조정기간이 항상 나오잖아요. 대부분이 조정기간 끝에 이혼을 하는, 이혼이나 별거를 연장하게 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조선시대 이혼이라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남편이 아이고 아주 예쁘고 아리따운 여성에게 빠져서 자기 부인을 쫓아내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정도만으로 돼 있는 건 아니었었고요. 쫓아낼 땐 쫓아내더라도 종이에다가 문서를 써줘야 됩니다. 사실 조선은 어떻게 보면 문서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많은 문서들을 남겨놨는데요. 이혼장 역시 문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기별 명문 내지는 휴서라고 돼 있습니다. 이혼장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보통 남편이 부인에게 휴서나 기별 명문을 써주는 걸로 이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정확한 사실은 아니긴 하지만 아랍권에서는 남편이 부인에게 이혼 하면 이혼이 되는 사례처럼, 어쨌든 양측이 합의였겠지만 휴서나 기별 명문을 써주는 걸로 양쪽의 혼인관계가 정리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종종 이게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양쪽 부부가 이제 헤어지기로 하고 기별 명문을 써줬는데 주변에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으면서 문제가 됐던 사례들, 그리고 이게 재판까지 갔던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이런 재판이나 다툼 과정에서 남편이 휴서나 기별 명문을 써줬느냐 안 써줬느냐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가 됐던 사례 역시 사헌부에서 조사 결과 남편이 휴서를 써주는 걸로 결혼관계가 해소가 됐으니까 별다른 처벌을 내리지 못하고 여인은 재혼이 가능하다라는 식의 판결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이런 이혼하는 와중에 휴서나 기별 명문을 제대로 써주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차례 큰 다툼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것 역시 실록에 여러 차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한글로 치시면 사이트가 나오고요. 그 사이트에 클릭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건들을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연대별로 볼 수도 있고, 검색창에 검색어로 넣을 수도 있고, 세계 목록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한 번쯤 들어가셔서 보시면 재미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왕실조차도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런 와중에 난리 부르스를 쳤기 때문에 사대부의 이런 그 혼인관계 해소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했고요. 그럼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됐느냐? 중국의 문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형은 대부에게 미치지 않고 예는 천한 것들에게 내려가지 않는다. 그런 식의 얘기는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나 자신들이 비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굳이 예를 따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쉬웠는데, 문서 같은 거 써준 대신에 그냥 옷고름을 베어주는 걸로 끝냈습니다. 그냥 이게 헤어진다는 이런 뜻이죠. 옷고름 베어주면은 부인은 옷고름을 이렇게 곱게 접어서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접은 다음에 아침 일찍 그 마을 어귀에 있는 성황당이나 길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만난 남자를 따라가는 게 이제 이 여자의 새로운 결혼 생활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롭고 어떻게 보면은 잔혹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가 뜻이 맞지 않으면 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여성들의 생계나 자리 문제가 되는데요. 조선시대 때는 당연히 홀로 사는 여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혼한 여성의 또 다른 선택은 재혼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이런 사례 말씀드렸듯이 새벽에 접은 옷고름을 들고 서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게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헝거게임에 나오는 확률의 신이 바로 이때 존재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혼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또 다른 고통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조선시대 여성들의 이혼입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비교적 자유롭고 그리고 이혼 후에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선시대 이런 고통들이 중첩돼서 쌓이면서 바꿔보겠다는 사람들의 열망이 이런 세상을 만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시대 이혼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